신선희 선생님은 현재 서울 상일여자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행복한 교육실천 모임 이사 및 행복교실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발표해 주실 제목은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생명나눔 교육 접근 방법이란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 있는 상일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제작 중인 신선희입니다. 네, 제가 여기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참여하게 된 거는 한 5년쯤 되고요. 의료 현장에서 기증자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기증의 문화를 확산해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교육 현장에 가서 강연을 해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싸늘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현장만큼은 교사들에게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 행복한 교육 실천 모임 교사들의 모임인데요. 이쪽과 함께 조인을 하게 됐고 저는 처음에 그냥 약간은 궁금증 이런 걸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렇게 5년 동안 함께 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함께 한 일은 그때 마침 제가 2015년도라고 기억하는데요. EBS에서 나눔의 법칙이라는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눔의 법칙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생명 나눔에서부터 생명도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영상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바탕으로 생명 나눔의 교육을 위한 활동지 개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17차시 한 학기분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지인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고등학교에 재직하다 보니까 한 학기를 이 교육으로 가져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중학교에서는 자율학기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나름 저희 학교 현장에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적용해보는 시점은요.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생명 나눔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경우에 자기의 교과 중에 또는 그런 의료 관련이나 사회복지 관련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선생님이 한 주제로 생명 나눔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후에 이제 시험도 끝나고 방학을 기다리는 약간은 아이들의 마음이 즐거운 그런 시점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대상으로 두 차시에 걸쳐서 생명 나눔 교육을 했는데요. 1차시는 나눔 교육이고 2차시는 생명 나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영상인데요. 잘 만든 영상 하나는 정말 선생님의 교육을 다 끝내줍니다. 그래서 2분에서 5분 사이의 영상으로 이미 아이들이 그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오늘 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울 것이며 그 영상을 통해서 느껴지는 메시지 이런 거를 이미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느끼게 돼요. 그러면 저는 그 느낌을 활동지에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이런 걸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의 생각을 모아서 모둠 활동을 하고 그 모둠 활동을 통해서 이제 느낀 점으로 이렇게 제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2차시 생명 나눔 중에 제가 학생들과 함께 공유했던 영상을 함께 공유해 보자 합니다. 네. 미국에서 장기를 기증하고 숨진 딸을 기리기 위해 4,000km를 자전거로 달린 아버지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한 백인 남성이 흑인 청년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흐느낍니다. 흑인 남성의 가슴에서 딸의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She's alive. Jack's alive and she's alive. It's her heart. 올해 57살인 빌 코너는 지난 1월 멕시코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20살 된 딸을 잃었습니다. Beautiful girl, fun, funny. 딸이 숨지기 전 장기를 기증했고 루이지애나 주에 사는 흑인 청년이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겁니다. She saved me, and I can't repair. Like I wish I could, but I can't. And all I can do is like send my love to his family. 코너는 딸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5월 22일 집이 있는 위스콘신주를 출발해 루이지애나주까지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딸이 마지막에 숨을 거둔 플로리다주 병원까지 또 달렸습니다. 한 달 반 남짓 동안 코너가 달린 거리는 무려 4,000km.
한반도 길이의 4배에 달합니다. 코너가 눈시울을 붉힌 채 마지막 목적지인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청년 제기나와 한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코너는 여행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The sense with death, I wasn't about to allow her to go away without people knowing my daughter. And now the world knows who she is. And we've made a difference with organ donation.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표정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 관련 교육을 보면은요, 생명 존중 교육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나눔 교육은 따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법정 의무 교육으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생명 나눔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제시를 할까 했을 때 바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생명 존중 교육과 함께 이 생명 나눔 교육을 시켜나가면 어떨까라는 걸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1년에 2회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생명 존중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고민을 했죠. 생명 존중 교육 안에 생명 나눔 교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기존에 제가 생명 나눔 교육을 했다면 나눔이라는 실천만을 강조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앞으로는 이 나눔이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영상 중에 생명도 나눌 수 있다는 영상에 기석이의 장기 기증을 결심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장기 기증이란 내가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의 표시다. 너무나 귀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이의 장기를 누군가에게 또 소중하게 보내는 것은 내가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의 표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생명 나눔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이 어떤 나눔을 실천하는 거에 강조를 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그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거를 채우고 그걸 바탕으로 생명 나눔으로 이어지는 중간에 이런 마음 만들기 교육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생명 나눔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저희가 교육의 어떤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나눔이 기존으로 깔려 있지만 일단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또 나와 함께하는 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나와 사회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계를 살리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를 둘러싼 생태계가 함께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만든 다음에 생명 나눔을 툭 넣어주면은 쉽게 아이들이 크게 불편함 없이 거부 반응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기존의 생명 존중 교육을 들여다보면은요, 자살 예방 교육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생명 존중 교육이 이퀄 자살 예방 교육일까? 물론 자살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걸 낮추기 위한 교육으로 인해서 자살이라는 말을 앞에 넣는 것보다는 생명 존중이라는 말을 넣는 거가 조금은 좀
덜 불편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저도 학교에서 생명 존중 교육을 시키면서 생명 존중 교육이 이퀄 자살 예방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깨고 보다 생명 존중 교육을 좀 확장시키는, 그래서 생명 존중 안에 자존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나에 대한 자존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회와 연결하는, 공존해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공존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서로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지 올해와 같은 코로나 사태와 같은 부분이 어떤 단절, 인간과 자연과의 단절도 결과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 나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사랑, 내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다져져야지 그 다음에 생명, 있기와 나눔으로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결과 자살 예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돌린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자살 예방을 무조건 어떤 자살의 징조를 보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그 자체는 아이들이 이 자살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무거움 때문에 되게 그 교육에 대한 거부감, 불편함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는 자살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줄이기 전에 이런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회와 생태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살로 절대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함께 생명이 있기도 넣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한 부분을 이렇게 생명 존중 안에 생명 나눔 교육,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자살 예방까지 가져오는 확장된 생명 존중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 뉴 노멀 시대의 생명 나눔 교육은 함께, 그 다음에 이어가기, 이런 걸 실천하는 생명 존중 교육으로 함께 하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주제는 나, 소중한 나, 나의 생명과 재능에 대한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연결하는 2번째 주제인 사회, 그리고 함께 해야 모두 살 수 있고 그것이 곧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나와 사회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순환되는 걸 끊지 말아야 된다 라는 부분. 그래서 1차시, 2차시, 3차시는 넓게 보면은 나부터 시작한 전체의 생명 존중 교육 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마음이 다져졌을 때 생명 나눔을 학생들과 함께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가 새롭게 저희가 만들어낸 교육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주제는 정했지만 그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시대로 많이 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주제와 어떤 메시지가 정확하게 담긴 영상을 좀 잘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육 자료로 쓰는 것,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이 힘들 때 질문을 하거든요. 너 왜 이 일 하냐? 누가 시킨 거 아닌데. 이렇게 물을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는 글귀입니다. 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가는 것.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인생에서 행복해진다면 그게 곧 성공이다라고 하는 글귀가 참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나태주 시인의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기에 참여한 것도 마당을 쓰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